아시라 안녕. 아글레오네마 실버퀸 안녕. 아시라 열대서리 책방 열었습니다. 아시라 오늘도 영화 이야기 할 건데 자꾸 영화 이야기 자꾸 하게 되네.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고 너무 티난다. 책방이라 놓고 책 얘기는 안 하고 인셉션 이야기인데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내가 인셉션을 보면서 조금 내 개인적인 경험이랑은 조금 이렇게 수긍이 잘 안 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 근데 그게 약간 영화의 아마 핵심이었을 거야. 그 설정이. 근데 난 그 설정이 내 입장에서는 내 경험에서는 수긍이 잘 안 됐어.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건지는 되게 좀 궁금했거든. 그래서 뭐 좀 다른 분들도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 간단하게만 해볼까. 간단하게 이야기 한다고 해놓고 또 막 갑자기 또 이야기가 막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서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셉션이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지. 아마 내가 지금 본 지가 좀 꽤 됐어. 영화관에서 아마 봤을 거야. 영화관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좀 봤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것도 꽤 됐을 거야. 내가 굳이 이렇게 자꾸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영화는 아니었어 가지고. 근데 이제 인셉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설정이야. 약간 설정인데 그게 내 기억에만 의존하는 거여가지고 완전히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 어떤 설정으로 내가 기억을 하냐면, 이제 약간 누군가의 이제 꿈을 통해서 뭔가 비밀을 이렇게 알아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꿈에 들어가거나 뭐 이래. 뭐 요상한 기술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거지. SF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 왜냐면 그런 기술이 있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없다고 믿어야 되겠지. 아마 없을 거니까 SF 영화라고도 할 수 있지. 그 소재면에서 있어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 꿈을 어쨌든 그 장치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 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어떤 설정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 비밀을 뺏어올 그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람의 꿈에 들어가서 그 꿈을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꿈이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설정이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 그러니까 만약 이제 훔쳐올 그 사람이, 훔침을 당할 사람이 이게 꿈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 자기 비밀을 이제 공개를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도망을 치든 뭐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으니까 계속 꿈이라고 믿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꿈이라고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꿈의 세계가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설정이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내 경험에서는, 내 꿈 경험에 있어서는 내가 그게 납득이 안 됐어. 왜냐하면 꿈이 뭐 현실적인 것도 있고, 현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경험한 꿈은 그 상황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 꿈 상태가 내가 꿈이다라고 깨닫거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겠지. 그러니까 감각.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지금도 현실이라고 우리가 지금 감각할 뿐이지,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현실인지 아닌지 되게 따지기 곤란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그 꿈 상태에서도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그냥 생각하거나 하여튼 뭐 인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내가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아무리 현실적이어도 내가 꿈 자체가 현실적이어도 내가 꿈속에서 아 이거 꿈인데라고 내가 뭔가 이렇게 깨져버리면 그냥 내가 무조건 꿈이라고 생각을 한 거가 내 경험인 것 같아. 내 꿈 경험은.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 그러니까 꿈이 어떤 상태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냥 그때 내 꿈에 들어가 있는 나의 상태가 좀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 나의 상태가 존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꿈이라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세상까지도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내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일 거니까 뭐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그 꿈의 어떤 상황이 이 꿈이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다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판가름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 입사 시험 보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수긍이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네가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공을 들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꿈을 막 꾸게 해서 그 꿈 안에서 어떤 비밀을 이제 캐 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 꿈을 그래서 그 꿈이 이제 꿈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꿈의 세계가 잘 현실적으로 설계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그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뭐 아키텍처라고 했나, 하여튼 뭔가 이렇게 건축을 이제 잘 하는, 그러니까 꿈을 뭔가 설계하고 이렇게 뭔가 구축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영화에 다뤄졌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난 수긍이 안 됐지. 아니 왜 저게 꿈이 꼭 현실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나는 그냥 그게 꿈이 그냥 지금 실제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냥 믿고 있는 상태면, 꿈속에서 그냥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저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야, 내 입장에서는 아 저거는 그냥 영화를 만들기 위한 그냥 설정이다.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흥미롭진 않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비주얼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설정을 위해서 어 그런 뭔가 내 입장에선 수긍 안 되는 거를 장착해 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 나는 이런 거 보여주고 싶고 이런 거 찍고 싶고 이런 이야기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수긍하지 못하더라도 꿈은 이렇다고 치자라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난 좀 잘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정이 그렇게 되면 난 흥미가 확 떨어지거든 영화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그 저 설정 받고 볼게 약간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재밌게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영화였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렇게 흥미가 가지도 않게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보는 게 좀 신기한 장면이고, 뭐 영화도 잘 만듦새로 봤을 때 잘 만들었지.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대단히 공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감독도 대단한 사람이고, 뭐 거기 아마 그 놀란 감독 동생인가가 보통 각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데, 또 이제 부인인가가 또 뭐 제작인가, 그래서 약간 가족들이 다 뭉쳐서 보통 그 놀란 감독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은데, 대단한 감독이지. 그래서 뭐 그때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몰라, 내가 완전히 잘못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알고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내 기억이 맞으면 그냥 그 요소 때문에 그냥 좀 시큰둥한 약간 영화 설정이다, 그 영화의 어떤 다른 만듦새에 비교하면.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그 놀란 감독에 대해서 대단히 좋아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가능한 한 직접 만들어서 찍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가능한 한, 그러니까 뭔가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 이미 기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실제로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셉션에서 나온 장면에서 이제 기차가 갑자기 그냥 도시 도로에서 막 그냥 이렇게 막 들이닥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기차 모형 같은 걸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기차는 그 기차밖에 좀 다르잖아. 레일 위에만, 철도 위에만 다닐 수 있게 돼 있잖아. 근데 그거를 뭐 자동차 바퀴처럼 뭐 해가지고 했대나 뭐.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자동차 위에 이렇게 그 기차 모형의 이걸 만든 거지.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도로에서 달리게끔 했다라는 것도 어디서 봤던 것 같고,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 한 직접 그거를 만들어서 찍으려고 하는 부분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점이거든. 그래서 뭐 영화들 보다 보면은 요즘 너무 지나치게 뭐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린 스크린 앞에서 찍고 배경을 합성하거나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좀 내가 모든 장면들이 다 티가 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티가 나는 장면들이 꽤 많거든. 그리고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 장면조차도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아. 그러면 되게 그 영상을 보는 흥미도가 이렇게 확 떨어져. 그러니까 되게 티가 나거든. 되게 티가 나서 약간 어색해져. 그래서 뭐 돈이 많이 들어간 시리즈 중에 보면은 뭐 마블 시리즈들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면 보통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만들었잖아. 컴퓨터 그래픽도 되게 화려하고. 그런데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도 홈커밍인가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별 장면도 아니야. 이렇게 뭐 꼭 컴퓨터 그래픽이 필요한 장면도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뭐 거기에 이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아이언맨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걔가 이제 옥상, 어떤 건물 옥상 같은 데 있고 높은 데 있고, 거기에 이제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걸어 나와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 근데 그 장면이 배경이 합성인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내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합성인 것 같아. 합성인 것 같아서 좀 뭔가 어색해. 그 장면이 합성이 아닌데 만약 그렇게 어색하면 뭔가 대단히 촬영을 잘못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아니면 내가 뭔가 너무 이상한 핀트로 보고 있어서 현실을 찍었는데도 어색하게 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내 추측에는 그게 합성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뭔가 뭐 스파이더맨이 뭐 하여튼 뭔가 뭐 상심해가지고 이제 옥상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데, 아마 그게 포스터로도 있거나 뭐 할 거야. 유명한 장면 같이 돼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언맨이 이렇게 날라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저기 그 스파이더맨 걔가 뭔가 화가 나가지고 막 퍼부어 막 아이언맨한테. 그러면서 이제 아이언맨한테 막 퍼부으면서 뭐 당신은 지금 여기 있지도 않지 않냐. 그러니까 원격 조정으로 지금 아이언맨 보내가지고 지금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언맨 그 슈트가 이렇게 싹 내려오면서 그게 딱 열리는데 이제 안에서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뭐라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이제 철없는 애한테 막 훈계하듯이 막 이야기를 해. 근데 그 장면이 그래서 이제 뒤에 배경도 어색하고, 그 특히 인물과 배경이 같이 있을 때 이 인물의 여기 그 경계면이 약간 뭔가 어색해. 뭔가 실제를 찍은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그 배경을 뭔가 그린 스크린이든 뭘 해가지고 그 배경을 씌우는 과정에서 그 어떤 얼굴에 이렇게 그 윤곽선, 그러니까 그 배경에 돼 있는 그 경계면이 뭔가 어색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보면서는 난 이제 저거를 왜 저렇게 찍어야 됐을까? 내 추측이 맞다면. 그러니까 영화 촬영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뭐 스태프 입장에서도 그렇고 배우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로케이션을 잡아서 거기에 가서 촬영을 하는 건 약간 뭔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외적인 일이 아니잖아. 약간 그냥 영화 역사의 약간 기본 같은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세트 안에서 그린 스크린 안에서 찍으면 뭐 날씨 같은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배우 스케줄도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고 해서 수월하겠지. 그런데 어쨌든 로켓 가서 찍는 거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옥상에서 찍을 수 있는 거,
그 정도 제작사에서 그 정도 자본으로 만드는 영화면은 충분히 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난 그 장면이 되게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은 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스파이더맨은 나는 항상 볼 때마다 좀 옛날 스파이더맨부터 해가지고 뭔가 항상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스파이더맨이 난 그게 왜 그렇게 흥행하는지도 잘 모르겠었고 어릴 때도 항상 좀 그래. 그냥 좀 약간 어린애 찡찡거리는 어린애 보는 느낌이 어릴 때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몰라 더 어릴 때 만약 스파이더맨 봤으면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좀 뭔가 그냥 이야기가 좀 흥미롭지가 않아. 그 스파이더맨 항상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이번이 세 번째 스파이더맨일 거야 영화 기준으로. 근데 첫 번째 스파이더맨 시리즈들은 내가 조금 봤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흥미롭진 않게 봤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컴퓨터 그래픽이 되게 화려해서 막 뉴욕 시내를 이렇게 막 거미줄 막 하면서 했다고 하는 장면도 나는 되게 좀 어색하게 느꼈던 것 같아. 그냥 진짜를 보는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만화가 나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났어.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나왔고 그다음에 만화로도 애니메이션으로 대단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긴 한데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가짜다라고 해놓고 아예 그냥 하는 게 나는 차라리 보는 게 나은 것 같고 근데 뭔가 실사를 이제 표방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좀 어색한 느낌. 나중에 다시 봤는데 더 어색하더라. 근래 들어서 다시 봤는데 더 좀 많이 옛날스럽더라. 지금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시리즈는 아예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어쨌든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면 그 옥상 장면이 왜 굳이 저걸 합성을 해야 됐을까? 그리고 그 장면이 조금 흥미로운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아이언맨 슈트가 와서 했을 때는 막 스파이더맨이 막 또 찡찡거리지. 막 찡찡거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니 스타크가 딱 걸어 나오니까 갑자기 얘가 주춤하거든. 그 재미있는 약간 그런 그 연출이지. 재미있고 흥미로운 연출이지. 왜냐하면 스파이더맨 얘는 이제 그 뭐 검이 물렸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미 그냥 수트를 안 입어도 그 스파이더맨 슈트를 안 입어도 이미 능력이 탈인간이잖아. 그 능력이 그리고 뭐 스파이더맨 이런 것도 자료 읽어보니까 원래 엄청 더 세다 하더라고. 우리 저기 뭐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거 보는 것보다도 더 세게도 뭐 설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힘이 뭔가 하여튼 그 능력치가 그런데 거기에서 토니 스타크는 이제 머리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머리만 좋다고 하기엔 이제 머리가 너무 좋긴 하지만 우주급으로 좋긴 하지만 어쨌든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는 후스트를 입고 있는 토니 스타크가 훨씬 더 강한 거잖아. 그런데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 맨몸이랑 스파이더맨 맨몸이랑 싸우면 당연히 토니 스타크가 지겠지. 그 인간이니까. 그런데도 그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슈트에서 걸어 나오니까 그 스파이더맨이 애가 갑자기 주춤하는 게 좀 흥미롭지, 재밌지. 그래서 난 그 장면은 물론 내가 스파이더맨을 좀 재미없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재밌게 구성한 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을 그렇게 세트 촬영 같이 해서 뭔가 합성 티가 나니까 뭔가 좀 좀 그냥 나는 좀 이렇게 너무 장면을 깎아먹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 구성을 했잖아. 뭐, 그러니까 각본상에서 구성을 했겠지. 뭐 배우들이 연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거기서 그런 식으로 찍어서 합성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거를 만약 실제로 그 공간에 가서 찍었으면 합성 티가 안 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저거가 되겠지. 뭐 바람도 불 수 있을 거고 약간 높은 데 올라가 있으니까 그럼 그 바람에 따라서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좀 흔들리거나 하여튼 그런
그게 촬영을 해도 이게 미묘한 그런 어떤 실제 상황의 어떤 실제 어떤 장소에서 찍었을 때만 나오는 어떤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뭐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게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뭐 듄 같은 경우에도 듄을 그 실제 뭐 사막에 가서 찍었다라던가 뭐 이랬다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듄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때 뭐 풍광 때문에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런 풍경 같은 경우에도 해서 사막에서 촬영을 했어야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걸 어디서 본 것 같아. 광량 때문이었다고. 광량. 그러니까 그 감독과 그다음에 거기 촬영 감독이 원하는 어떤 그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세트 조명으로는 안 되는 아주 그 장렬하는 땡볕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사막 같은 어떤 뭐 지역에 가서 뭐 찍었다라고 한 걸 얼핏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그 이유가 있겠지. 그게 이제 뭐 할리우드에서 그 정도 자본으로 찍을 수 있으면 엄청난 광량의 그 조명기도 쓸 수 있을 거고 막 할 건데, 그거를 어쨌든 그렇게 로케이션을 직접 가가지고 해야 되기만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마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구상한 장면으로서 되게 훌륭하고 배우 연기도 되게 좋고 뭐 촬영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단지 그냥 딱 그거 한 가지. 왜 세트 같은 데서 찍은 것 같은 티가 나냐, 그리고 배경이 합성된 것 같냐, 실제 그 옥상 가서 찍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냐, 그게 딱 아쉬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면에 그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직접 그 상황들을 만들지. 그래서 그 어쩌다가 그 인셉션 메이킹 같은 것도 좀 보게 된 것 같은데, 메이킹 영상 일부를 그 거기에서 그 아까 기차 오는 그 도시 장면이 비가 내리거든. 그럼 이제 도시만에서, 그러니까 도시 속에 이제 빌딩 숲 있는 약간 이런 데서 그 도로에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막 총격신이 막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거기에서 그 장면을 어떻게 찍었나라고 해 보니까 약간 땡볕 있는 대낮에 찍은 거야, 그 비 오는 장면을. 그러면 이제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작은 어떤 골목에서만 한 게 아니라 꽤 넓은 도로에서 총격신이 일어나거든, 비가 오면서. 그러면 이제 햇빛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비 오는 날은 날씨가 흐리잖아. 흐리니까 그 빛이 직광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도 지금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잖아. 근데 우리가 흐린 날에 하면 그림자가 안 지잖아. 그림자가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이렇게 된 것들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빛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이 없이 이렇게 딱 때려져야지 이렇게 딱 명확한 그림자들이 생기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그런 대낮에 찍었어. 대낮에 찍으면 이제 좋은 점이 이제 밝기가 충분히 나오니까 그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가 없이 이렇게 좋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림자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야. 그러니까 뭐 색온도라고 하지. 이런 우리가 빛의 어떤 그 온도가 있잖아. 그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은 좀 파란색, 그리고 뭐 따뜻한 느낌 노랗고 약간 적색 이쪽으로 이렇게 가잖아. 근데 그거는 뭐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림자를 해야 되잖아. 그림자를 해야 되니까 햇빛을 가렸더라고. 간단한 방법이지. 근데 햇빛을 가리는데, 그럼 햇빛을 근데 그러면은 그 도로 전체를 어떻게 가려? 그게 의문이 들잖아. 그러니까 햇빛을 어쨌든 직광을 가리면은 나머지는 그림자가 명확하게 안 질 테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기중기 같은 걸 막 여러 개 동원해가지고 거대한 이 차단막을 그 뭐 플래그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거를 그 빛 차단막을 진짜 거대한 거를 약간 빌딩 몇 층 정도 되는 사이즈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크지. 큰 거를 여러 개를 뭐 기중기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로 막 빛을 가렸어. 그러면 여기가 빛이 가려지면 여기가 그림자가 될 거 아니야, 가려진 부분은. 그러면 그 그림자 진 데서
찍는 거야. 비 내리고, 비는 이제 막 비도 막 엄청나게 큰 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계속 다 뿌리고, 그런 거 난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 그거를 세트 촬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세트 촬영을 해서 뭔가, 아니면 좁은 골목을 하던가, 좁은 골목을 해서 뭐 나머지만 뭐 약간 뒤에 배경만 합성을 하던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지 않아서 난 장면이 좋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뭐 일부 어떤 장면은 빛을 다 못 가렸대. 뭐 막 작업을 하면서, 작업하는 사람 인터뷰였나 했는데, 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대. 이거 어차피 꿈이잖아. 빛 좀 생겨, 그림자 생겨도 어때? 약간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을, 나는 그 놀란 감독의 그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설정, 이게 좀 나는 내 입장에서 수긍이 안 돼서, 뭐 다른 분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꿈은 뭐 그 인셉션의 설정이랑 똑같을지도 모르겠어. 약간 허구의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걸 꿈이라고 인식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뭐라고 해야 돼, 뭐 현실적이면은 그냥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럴 수 있나? 뭐 그런 식의 꿈만 꿀 수도 있겠지, 누군가는. 근데 뭐 나는 그게 아니었어 가지고 그게 좀 어색했다. 나는 공감되지 않았어, 그 설정이.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더 갑자기 이야기 한 김에 더 하자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내가 좋아하는데 항상 아쉬움이, 이야기가 아쉽더라고. 나는 스토리가 아쉬워. 그러니까 스토리가, 아까 내가 인셉션에서도 이야기한 그런 설정 때문에도 좀 나는 납득이 안 되니까, 저거는 그냥 그런 특이한 어떤 비주얼의 상황들을, 현실 세계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왜곡되고 막 하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받아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 설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뭐랄까, 다크나이트는 내가 다크나이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가, 나는 그 영화들이, 그러니까 영화사에 남는 영화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말도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영화사에 어떤 하나의 획을 긋는 영화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게 이제 뭐 고전이 되는 것 같은 거겠지, 뭐 소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난 다크나이트가 그런 작품이다라고 나는 한동안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작품은 어떤 감독 한 명의 뛰어남도 아니고, 그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의 뛰어남도 아니고, 뭔가가, 그러니까 능력을 넘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뭔가가 우연히 다 맞춰지면서 어쩌다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런 명작은. 그래서 명작을, 아무리 뛰어난 감독들과,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 아무리 뛰어난 배우와, 아무리 뛰어난 스태프들과, 아무리 뛰어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는 명작을 만들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명작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명작을 만든 감독들도, 그 사람들이 항상 명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편차가 꽤 많거든, 내가 느끼는 느낌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다크나이트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꾸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빵꾸가 보여. 빵꾸가 보여서, 작은 빵꾸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판하려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영화의 다른 부분의 완성도에 비하면 이상한 빵꾸들이 있어. 좀 이해가 안 되는 빵꾸야. 그러니까 더 티가 나지. 그러니까 잘 못 만든 거면 넘어가질 만한 장면인데, 다른 게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이 장면이 왜 이렇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느낌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옥의 티라는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옥이니까 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티끌만 모여 있으면 티가 있어도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야, 오히려. 근데 그거는 이제 잘 만든 영화다 보니까
그런 티가 있더라고. 티가 나는 봤어. 그래서 그거가 저거야. 그 걔가 이제 걔네가 이제 그런 그 약간 지하 도로 같은 데 이렇게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액션이 벌어져. 뭐 차 막 총 쏘고 뭐 차 이렇게 막 받고 막 그래. 근데 거기에서 그 이제 후송을 하는 그 경찰의 그 후송 차량이 이렇게 그 밑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럼 후송 차량에 이제 경찰 특공대 같은 이제 경찰 둘이 타고 있단 말이야. 앞좌석에. 그래서 한 명이 운전을 하고 한 명이 옆에서 또 뭐 이제 보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보조하는 캐릭터였나가 되게 이상해. 되게 어색해. 그러니까 연기도 좀 이상하고 연기가 다른 그 영화 전체의 다른 그런 배우들의 연기랑 약간 핀트가 되게 다르고 어 대사도 좀 이거 왜 갑자기 대사가 이렇지? 라는 걸 싶어져. 갑자기 뭔가 그 장면만 갑자기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든 장면 같아. 그러니까 놀란 감독이 관여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각본을 쓰고 다른 사람이 연출을 하고 배우 캐스팅도 이게 맞나 싶은 느낌으로 약간 장면이 그래. 그 컷만 자꾸 그 경찰차 안에 그 경찰 나오는 컷만. 그러니까 연기도 이걸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잘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달라. 그냥 핀트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핀트 안에선 잘하는 연기일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안 맞아. 그 다른 그거랑. 그래가지고 나는 나만 이렇게 보나 싶어가지고 그걸 궁금해서 그걸 검색을 해봤어. 그럼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엔 자료가 워낙 적으니까 구글에다 이제 영어로 검색을 해봤지. 그 경찰 그 씬의 그 경찰의 그 연기 뭐 어색한 거 아니냐 뭐 하여튼 그거를 내가 구글에다 검색을 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게 그 미국 사이트인가 레딧인가 뭐 하여튼 그 뭐 사이트 있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글 올리면 거기에 이제 뭐 댓글 달고 할 수 있는 사이트 레딧에 근데 그게 있는 거야. 그 질문이 있는 거야. 자기 나만 이러냐고, 나만 그 장면 그 어깨 이상하냐고 또 따로 누군가 써놨더라고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또 나도 그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나만 그렇게 본 거 아니구나 라고 했지. 그래서 뭐 나는 그냥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거는 뭔가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뭔가 놀란 감독이 직접 개입이 잘 안 됐거나 그 씬에 잘 안 됐거나 뭐 하여튼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거니. 그리고 그 장면을 내가 메이킹도 좀 본 것 같은데 그 장면 찍는데 막 되게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 미니어처도 만들어서 했고 막 했을 때 되게 공이 들어간 장면인 것 같아. 액션 자체가 워낙 화려하고 대단하니까. 그래서 어쩌면 거기에 신경을 좀 못 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놀란 감독이 그러니까 그 경찰차에서 벌어지는 그 대사와 그 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못 쓴 거 아닌가. 왜냐면 워낙 복잡한 장면이고 보기만 해도 대단한 장면인데 얼마나 만들기 어려웠겠어. 그런 거가 있지. 되게 아쉬워.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내 기준에 명작에서 좀 내려왔어. 네. 다크나이트는 내 기준에 근데 이제 그 조커라는 캐릭터와 그 조커를 연기한 히스레저의 연기는 이거는 진짜 영화사에 남는 거다라고 변함없이 생각을 하지만 뭔가 그 작품 전체로서는 조금 약간 내 안에서는 좀 내려왔어. 그리고 저기 뭐야 또 무슨 영화 봤지? 놀란 감독이 뭐 예전에 메멘토도 봤고 진짜 옛날에 그 놀란 감독의 단편인가 학생 때 만든 건지 아무튼 되게 옛날에 만든 단편도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테넷은 내가 안 봤고 이제 나는 별로 이제 관심이 잘 안 가. 그 놀란 감독의 영화가. 그러니까 놀란 감독의 영화가 그 어떤 일단 인셉션에서 내가 수긍이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뭔가 좀 그런 비주얼 그렇게 실제 찍는 거는 되게 좋은데 뭔가 이야기에 뭔가 되게 힘을 인터스텔라도 재밌게 봤는데
역시나 비주얼 너무 훌륭하고 뭐 중간중간 연출도 너무 좋고 한데 아 인터스텔라가 나 결말이 그냥 좀 그랬거든. 그냥 좀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어쨌든 그 결론을 갔을 때 그 결론이 이렇게 사르르 녹듯이 나한테 받아줘야지 난 좋은 이야기인 것 같거든. 충분히. 근데 약간 나는 그 마지막에 그 저기 뭐야 약간 사랑이라는 주제로 가기 위해서 좀 인위성이 가미된 느낌으로 좀 이야기가 느껴졌거든. 그래서 나 그걸 다시 좀 보지도 잘 않는 것 같아. 그냥 비주얼 보고 싶어서 한 번씩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장면만 좀 보는데, 전체 이야기로서는 좀 그렇게 흥미롭지 않다고 해야 되나? 좀 남는 게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아, 그런 느낌 있다, 진짜. 그 인셉션도 그렇고, 보고 나서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남는 게 있다라는 게, 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면 또 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이렇게 난 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로 그냥 오락물 탑건 매버릭 같은 거 그런 거 뭔가 아 진짜 멋있다 유쾌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뭔가 뭘 생각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뭐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나 감동이 없었거든. 인셉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안 남아. 음. 보는 동안은 뭔가 대단한데 비주얼은 대단한데 뭐가 안 남아. 그래서 인터스텔라도 약간 이게 대단한 작품인데 그 마지막에 그거를 해서 좀 에? 뭐 뭐 이렇게 이제 부녀의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뭐 해결이 됐으니까 내가 감동을 느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오히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거기까지 간 여정이 좀 약간 맥이 좀 풀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가는 여정까지 난 너무나 몰입해서 봤거든. 음악이 너무 훌륭하지. 음악이, 나는 너무 뭔가 세련돼 가지고 난 대단히 또 뭔가 이거 진짜 천재 어떤 젊은 음악 감독이 등장한 거 아닌가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련됨, 영화 음악으로서 세련됨,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알고 보니 또 그 영화 감독은 또 너무나 그냥 유명한 그냥 지금 가장 유명한 영화 음악 감독인 거지. 그래서 너무 놀랐지. 음. 그래서 뭐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그 내용에서 내가 뭔가 그게 빠지는 것 같아. 그 저기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영화는 내용에서 뭔가 저거가 되니까 비주얼이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진짜 흠잡을 데가 진짜 없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뭐 아까 그런 뭐 다크나이트 같은 이상한 상황이 좀 있긴 해도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어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 항상 그러니까 테넷도 내가 볼 생각도 지금도 안 들어 별로 그냥 뭐 나중에 볼 거 없으면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제 약간 뭔가 논란 감독 괜히 그냥 이제 비판만 하고 뭔가 되게 좋다고 하면서 그냥 계속 뭐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덩케르크가 난 내가 본 영화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 난 최고다라는 생각이 또 든 것 같아. 그러니까 덩케르크가 내가 영화관에서 안 봤거든. 근데 여행 중에 그 덩케르트가 개봉을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제 어 그러면 한국어 자막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이제 볼 거냐 말 거냐 생각을 했던 거 있는데 근데 그때도 이미 내가 봤던 놀란 감독의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은 뭐 이렇게 뭐 그냥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봐야 되겠다 생각 안 해서 내가 안 본 것 같아. 내가 여행 중이어도 그게 꼭 보고 싶었으면 봤겠지. 어 그랬지. 그래서 음 그랬는데 그래서 덩케르크를 안 봤는데 내가 이제 벌써 작년이 되구나. 작년에 내가 덩케르크를 본 것 같아. 내가 그냥 밥 먹으면서 본 것 같아. 밥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틀어서 본 것 같아. 근데 덩케르크가 되게 좋았어. 되게 좋아가지고 아 그래 그러니까 뭔가 테넷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람의 장점만 좀 남겨둔 것 같은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자꾸 아쉽고 내가 뭔가 좀 납득이 안 돼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그 이야기 부분에 그러니까 손을 덜 대서,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뭘 이야기로도 좀 뭔가 특이하고 뭔가 자꾸 뭔가 좀 약간 좀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럴듯한 거를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인셉션도 그렇고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근데 그럼 그게 괜찮으면 이제 그럴듯함이 아니라 훌륭한 이야기가 될 건데, 나는 훌륭한 느낌으로 난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가 빠졌어. 덩케르크에서 그게 빠져가지고 덩케르크에서도 이야기를 꼬아놨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꼬아놨어. 그걸 이제 다른 어떤 메이킹이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U자를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간순위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가는데 그걸 요렇게 꺾었다나? 요렇게 꺾어서 요렇게 보여줬다나?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꼬이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꼬여있는 거 뭐 재밌게 봤어. 나는 안 꼬아도 난 좋았을 것 같기도 해. 그 정도 비주얼이면 난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게 되게 즐거웠기 때문에 어, 그 자꾸 뭔가 이야기 꼬아서 뭔가 시간순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조차도 안 해도 나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나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만 하고 더 안 한 거지. 자꾸 전에 내가 말한 그 영화에서 했던 그런 거를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덩케르크가. 그래서 나는 덩케르크가 크리스토프 놀라 감독의 지금 현재 현 시점의 최고 작품인 것 같다. 테넷은 내가 안 봐서 모르겠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내가 몰라, 또 영화들 있는데 내가 안 봤을 수도 있어. 근데 뭐 내가 본 것 중에는 최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야, 이거를 오히려 영화관에서 봤으면 좋았겠네. 아이맥스로 봤으면 좋았겠네. 그래서 그 뭐 아마 그걸 메이킹 같은 자세히 안 봤는데 실제 어느 정도 그걸 만든 모양인데, 그러니까 실제를 찍은 느낌이야. 실제 비행기와 실제 그 항공 상황에서도 찍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확실히 난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진짜를 보는 힘. 그러니까 그게 볼만한 게 되지. 그래서 난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좀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그런 자꾸 이야기로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꼬거나 뭐 이야기를 뭐 해가지고 막 결국에는 뭐 사랑이니 뭐 하면서 그리고 막 뭐 인셉션도 난 좀 별로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원래 너무 다른 것들이 너무 훌륭하고 좋으니까 뭔가 그런 것들로 뭔가 잘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 그래서 덩케르크가 오히려 만약 뭔가 아이맥스 같은 거나 아니면 돌비에서 만약 재개봉을 하면 오히려 난 그거를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너무 훌륭해서, 그러니까 전쟁 다큐멘터리 잘 만든 것들 보면 되게 재밌는데 나는, 근데 뭔가 진짜 그 시대에 전쟁을 할 때 어떤 실황을 진짜 그런 뭔가 고퀄리티로 아주 높은 퀄리티로 찍어낸 느낌이 들어서, 물론 그것도 실제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상상하고 내가 느껴지기에 진짜 실제 같다. 실제 그런 그 비행기의 조정이라던가 뭐 이런 느낌들이 너무 그게 실제에 가까운 것 같다. 뭔가 그리고 뭐 실제 가깝든 안 가깝든지 간에 뭔가 실감 난다.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그런 영화 좀 많이 좀 만들어 주면은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래? 아시라 오늘 뭐 이야기 인셉션의 그 꿈의 문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래 뭐 오늘 뭔가 몰라, 내 머릿속이 이제 하얘졌어. 뭔가 놀란 감독에 대해서 내가 일단
하우스푸드 얘기 다 한 것 같아. 그래 다음에 또 뭔가 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 걸로 또 이야기해보자. 아시라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마워. 감사합니다.